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5월 6일 수요일부터 대면 강의 시작하기로 한 거 다 학생 여러분 알고 있죠? 예,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6장 마무리 못 지었는데요. 6장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을 이걸 컴퓨터에다가 한번 깔아서 실습해 보라고 그랬었는데 잘들 하고 있죠. 예. 실습도 같이 합쳐서 진행해야 되는 강의인데 좀 여러분들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면 강의에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데 이어서 데이터 가공하기인데요. 그래서 정렬하기, 파생 변수 추가하기, 집단별로 요약하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죠. 이것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헤드, 데이터의 앞부분 우리 출력해 주는 녀석이죠. 서머리를 보면은 뭐 요약 통계량 이걸 정리해 주는 녀석이고, if else는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만드는 녀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잘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DPL YR 패키지를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DPL YR 하고 라이브러리 DPL YR 요것들은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뭐 그대로 이미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패키지를 처리했으면은 올려놨으면은 라이브러리화 시켜놨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터 배웠고 셀렉트라는 거 배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 이어서 arrange, mutate, summarize, 뭐 group by, left join, bind로 이런 명령어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운 거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셀렉트, 뭐 필터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정렬하기입니다.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하는 거라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화면에 이미 로드되어 있죠. 그래서 이그잼에 컨트롤 시프트 M에 어레인지하고 매스입니다. 매스라고 하는 변수 있죠. 우리 컬럼 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봐라.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뭡니까? 값이 작은 데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순으로 정리를 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0점짜리가 제일 꼴찌네요. 그래서 20점, 25점, 30점 쭉 올라가서 맨 끝에 숙명째는 9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레인지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레인지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DPLY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가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야 사용합니다. 그냥 기본 R에서는 어레인지라고 하는 명령어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추가된 명령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 있으면은 내림차순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레인지하고 DESC입니다. 그 다음에 MES. DESC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디센딩이죠. 하강하는, 내려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디센드라고 하는 디센딩이라고 하는 영어의
앞부분만을 딴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기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림차순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제 값이 큰 데서부터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아까 수학 90점이 제일 큰 값이었죠. 그래서 90, 89, 80 뭐 이렇게 쭉 해서 맨 아래 20점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정렬 기준 할 때 꼭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변수가 이를테면 이기점에서 이게 보면은 클래스라는 거 있고 매스라는 변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반이죠. 일반을 갖다 놓고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 변수가 수학의 오름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그 일반 학생이 넷이 있죠. 넷이 있고 오름차순이니까 30점, 45점, 50점, 60점 이렇게 쭉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반 학생이 되겠죠. 2반에 제일 점수가 낮은 학생이 25점, 그 다음에 50점 이렇게 쭉 돼서 맨 끝에 되면 4반, 5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 점수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렬 기준을 클래스를 먼저 썼으니까 먼저 클래스를 가지고 1, 2, 3, 1, 1, 1, 1, 1, 1, 2, 2, 3, 3, 3, 4 이런 식으로 쭉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인이 2반 그 내부의 정렬은 매스 수학 점수 가지고 정렬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화면 잠시 정리하고 정지하고 실습 한번 하고 있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혼자서 회복이에요. MPG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죠? ggplot2라고 하는 그 패키지 내에 들어가 있는 연습용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실습 데이터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우디에서 잘 알고 있죠? 아우디 이제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큰 자동차 매뉴팩처 생산자죠. 그래서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서 고속도로 연비가 얼마나 높은가. 그렇죠? 그래서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모델이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 고속도로 연비가 1에서 5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5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레인지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5개니까 헤드를 써야 되는 거죠. 헤드. 그리고 뭡니까? 아우디라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혼자서 회복이지만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다시피. 그래서 그 MPG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해야 되겠죠. 아우디를 회사 매니팩처러가 아우디인 그것만 골라놓고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HWY를 내림차순이니까 어레인지 디센드 하고 그다음 5개니까 헤드 5가 되겠죠.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는 잘 알다시피 컨트롤 시프트 N 요거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5개의 아우디 모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빨갛게 표현해 주는데요. 31, 30, 29, 29, 28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비의 단위가 뭐? 갤론 퍼 마일이죠. 그 1갤론 1마일 가는데 몇 갤론이 드나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변수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mutate입니다. 그 mutate가 원래 영어 단어를 보면 그 돌연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utant 하면은
돌연변이, 뮤테이트하면 돌연변이를 일으키다, 변이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뮤테이트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파생 변수를 우리가 추가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시험 점수인데요. 거기에 영어, 수학, 과학 이거를 합점, 총점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변수명을 토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토탈 이퀄 하고 그 종합 변수, 총합 변수 추가합니다. 토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헤드를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맨 위에 있는 6개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학생, 일반의 1번 학생은 총합이 198점이더라. 뭐 2번 학생은 210점이더라. 이렇게 토탈 변수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된 함수를 우리가 파생 변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파생 변수를 2개를 추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토탈, 우리 총점이라고 했습니다. 총합. 그 다음에 그걸 총합을 3으로 나누면은 시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2개를 토탈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 민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2개를 뮤테이트 추가하라. 그리고 뭐에 헤드니까 6개만 보여달라 이거죠. 그렇죠? 답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198이고 평균이 66.6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자동으로 정수와 실수 사이를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 점수는 다 정수죠. 그렇죠? 그래서 198이라고 하는 정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3으로 나누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 계산 결과는 실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66.6, 66.0000, 뭐 72.333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형 정수형 변수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R에서는 없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판별을 해서 표현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if else 문을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패스, 60점 미만이면은 페일, 그렇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고 거기에 테스트 그 if else를 적용한 결과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그거를 우리가 추가해 다오, 파생 변수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니까 6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추가됐고 여기요. 그 다음에 패스, 페일이 이렇게 쭉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파생 변수가 추가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과학 점수가 50점이니까 페일, 과락이죠. 60점 이상이 두 번째 학생은 60점이니까 합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추가를 한 변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레인지에서 정렬을 시킬 수 있죠. 그냥 어레인지만 쓰면 뭡니까? 오름차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총합 갖다 놓고 만들고 그 토탈 변수를 우리가 어레인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6개만 표현을 해다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탈 133점이 최하가 되겠죠. 꼴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 학생이 이제 9번 학생이네요. 9번 학생이 133점. 그 다음은 14번 학생인데 147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해서 보는 거를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 파생 변수를 가지고 바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자, 혼자서 해보기 또 추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PG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HWY, CTY, 고속도로 연비, 도시 연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Q1에서
먼저 이제 데이터 복사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cty 더하기 hwy 해서 합산 연비 변수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걸 또 2로 나눠서 평균 연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연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3종 3개입니다. 그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에 연결된 dplyr 구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답을 죄송합니다. 네, 답을 보면은 복사판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mpg 언더반 u 하고 mpg에서 복사판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생 변수 토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mutate 토탈 cty 더하기 hwy 되겠죠. 그 다음에 q2는요. 그 mutate의 이번엔 mean입니다. 아까 토탈이란 걸 만들었죠. 그래서 토탈 나누기 2 하고 mean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높은 거 3개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mean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헤드 3에서 3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상위 3개를 출력을 했더니 폭스바겐의 비틀 차가 있는데 그 파생 변수가 39.5가 제일 높더라. 이겁니다. 폭스바겐의 제타라고 하는 자동차인데 두 번째 평균이 38.5도라. 그 다음이 폭스바겐의 역시 뉴 비틀이라는 건데 35.0이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예. 자동차 혹시 비틀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딱정벌레죠. 그쵸? 그래서 이게 폭스바겐 자동차의 대히트 자동차 모델이죠. 무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습니다. 50년 넘은 것 같네. 예, 그 정도 된 오래된 자동차 모델입니다. 그 네 번째는 내가 안 넣습니다. Q4는요. 이게 Q1과 Q3를 쭉 붙여서 쓰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이사이는 뭐예요? 요거 컨트롤 시프트 M 붙이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집단별로 요약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2번, 1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1번에 과학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 학생들을 묶어놓고 거기에 과학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일반 반끼리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각각 반에 따로따로 평균을 우리가 한번 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평균을 내는 거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mean mass라고 하면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 mean mass라고 붙이고 그 mean mass에 우리 summarize를 합니다. 그러면 mass 평균이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summarize 공부했잖아요. 통계량 내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집단별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단을 묶을 때 뭐라고 묶냐면 반별로 묶는 거죠. 그 클래스입니다. 그룹 바이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반별로, 클래스별로 일단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된 녀석을 뭡니까? 수학 평균을 내라. 그거를 뭐라고? mean mass라고 붙여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예,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일반이 되죠. 클래스 1 그리고 클래스 1의 평균 46.25 수학 평균이 일반에는 46.25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쵸? 일반 묶은 거죠. 그 다음에 2반 묶어서 다시 거기서 수학 평균 3반 묶어서 수학 평균 그래서 그룹별로 집단별로 우리가
묶을 때 이렇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룹 바이 클래스 반별로 묶었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해줍니다. 그래서 mean 매스 하면 수학을 평균 내는 거고 sum 매스 하면 수학 총점이 되겠죠. 총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디안을 내면은 뭐냐면 중앙값이죠. 수학의 중앙값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n 있죠. n 가로 열고 닫고 하지만은 뭡니까? 그 수를 카운트하면 되겠죠. 몇 명인가. 그쵸? 그래서 쭉 보면은 먼저 여기 보면 일반입니다. 일반에 그쵸? 수학의 평균이 46.25가 되고 수학의 총합이 185가 되고 중앙값이 47.5가 되고 학생 수는 몇 명? 4명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약 통계량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걸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뭐 기계적으로 타이핑해도 되지만 이렇게 무슨 한 줄 한 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입력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 새로 정리했는데요. 앞에서 좀 하긴 했습니다만 민이라고 하는 건 많이 썼죠? 이게 평균 내는 거고 썸도 방금 전에 봤죠? 합계 내는 거고 미디언은 중앙값 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민 맥스는 알겠죠? 그 다음에 n 요거는 우리가 빈도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SD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SD는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영어 약어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 표준 편차 얘기죠. 시간이 나면은요, 우리 그 표준 편차의 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MPG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MPG 데이터를 우리가 먼저 그룹별로 묶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바이 매뉴팩처러예요. 매뉴팩처러는 뭡니까? 자동차 제조 회사죠. 그 다음에 DRV, 이게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 방식은 우리 그 전륜구동 F, 후륜구동 R, 그 다음에 4가 뭐냐면 사륜구동입니다. 그래서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 그쵸? 자동차 이 네 그 구동 방식 구분할 수 있죠? 뭔지 알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서머라이즈 해준 게 뭐냐면은 도시 내에 그 연비 평균을 내고 그래서 민 CTY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자동차에서의 회사의 특정 그 구동 방식 도시 연비를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10개만 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아우디입니다. 그렇죠? 아우디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모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델은 나오지 않는데 4니까 뭐예요? 4륜구동이죠. 그리고 도시 내에서의 평균 연비가 16.8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역시 아우디 자동차 회사고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 만든 F니까 이게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이고 그 평균 연비가 18.8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15래 사륜구동이 되고 12.5가 되겠습니다. 근데 구동 방식 중에 후륜구동이 있죠. 예, 후륜구동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후륜구동 자동차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사륜구동하고 전륜구동 둘만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DPL, YR 이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우리가 연결을 해서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별로 SUV 있죠? 그 자동차의 고속도로 도시 내 통합 연비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5위까지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룹 바이를 해야 되겠죠. 매니팩처러라고 하는 변수에 그룹 바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SUV 자동차만을 우리가 골라내야 됩니다. 그럼 필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합 연비 변수 있잖아요. 그 평균 통합 연비 변수 그럼 뮤테이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을 내려고 그러면 서머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을 하려면 어레인지 디센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5까지다 그러면 헤드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지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엮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룹 바이 매니팩처러 해서 회사별로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하는데 자동차 종류가 SUV만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연비 평균을 내서 TOT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TOT의 평균을 낸 녀석 그걸 서머라이즈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mean to라고 우리가 변수를 부른 거고 그 다음에 mean to의 내림차순 정렬 어레인지 디센딩을 하고 그 다음에 5개니까 헤드 5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슈바루, 두 번째가 토요타, 세 번째가 닛산 뭐 이런 식으로 SUV 자동차에서 통합 연비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꼭 실습해 봅시다. 그 다음에 변수를 이제 여러 개를 우리가 추출하는 거 이건 했고요.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해볼 수는 지금 없네요. 예, 다 할 수는 없고 강의를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혼자서 해보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MPG 데이터가 있는데요. MPG 데이터가 있는데 Q1, Q2, Q3, Q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SUV하고 컴팩트 분류하고 클래스별로 CTY 평균을 내보고 그 다음에 알파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인가 회사 가장 높은 세 곳을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콤팩트 차종을 많이 생산하는지 알아본다. 콤팩트 차종의 그 차종 종류수죠. N 사용해서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그 답을 제시해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를 그룹 바이를 해야 되겠죠. 묶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 평균을 내고 이렇게 도시 평균을 내서 서머라이즈를 해줍니다. CTY mi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쳐보면은 자동차 종류가 여기 7개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보세요. 투시터 이게 그 자동차 보면은요 운전자 조수석 딱 2명만 타게 된 자동차가 있죠. 그 다음에 콤팩트 그 다음 이게 경차입니다. 미드 사이즈가 중형차, 미니밴, 픽업 트럭, 서브 콤팩트 이것도 역시 그 더 작은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UV 이렇게 되죠.
그 자동차 종류를 이렇게 7개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 연비, 그다음에 뭐 가장 작은 차가 가장 그 연비가 좋겠죠. 네, 보면 되겠습니다. q2를 보면 이제 클래스별로 또 나누는 걸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어레인지 디센딩이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리별로 서브 콤팩트가 제일 연비가 좋고, 그 다음이 콤팩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픽업 트럭이 제일 연비가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3하고 Q4는 여러분들 리포트로 남겨두고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힌트 줬습니다. 그쵸? Q3, Q4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고 이걸 화면에 캡처해서 리포트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실습 강의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가 확확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강의에서는 실습할 시간을 이렇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면 곤란하기 때문에 6장이 안 끝났는데 강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장 7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고사하고 언제 보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면 강의 만나서 정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리포트는 우리 앞에서 본 Q3, Q4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5월 6일 날 수요일 대면 강의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